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는 시간을 지배하는 우리 고3 대자들 응원합니다. 첫 문제는 개념원리 수1 페이지 51페이지 확인 체크 64번 문제입니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라고 했어요. 직도합니다. 로그 x는 2 더하기 알파, 알파 범위는 0 이상 1 미만. 똑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쓰실 수 있다고? 로그 x는 2 이상 3 미만. 따라오나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크게 볼게요. 조금 문맥을 넓게 보세요. 로그 x제곱은 정수가 나오겠지. 근데 소수를 그냥 편의상 세모래. 그런데 로그 x분의 1의 소수와 같대. 그럼 이 녀석은 다시 쓸 수 있네. 그럼 정수가 나오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지? 근데 소수는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가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쓰면 될까? 그럼 요 스타 1식과 이 스타 2식을 세모를 좀 구하기 힘드니까 두 개 빼주면 어떨까요? 목적은 세모 소거다. 빼주면 어떻게 돼? 좌변은 로그 x제곱 빼기 로그 x분의 1 되고요.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제곱 쓸게요. 이 녀석 우변은 네모 빼기 별만 남지. 결국 정수 아니에요? 네. 그렇지. 진수, 자리수 2는 내려오고 마이너스 1도 내려와. 그럼 좌변은 3 로그 x가 결국 정수라는 거지. 요걸 찾을 수 있겠니? 가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수를 구하기 귀찮으니까 뺐어. 그럼 3 로그 x가 정수가 되는 걸 찾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3배 주면 어때? 3 로그 x 범위는 뭐란 얘기예요? 6 이상 9 미만 되네. 그럼 될 수 있는 정수는 몇 개 없네. 좀 많긴 하지만 천천히 적어보세요. 3 로그 x가 6일 수도 있고, 두 번째 3 로그 x가 7일 수도 있지. 세 번째 3 로그 x가 뭘 수 있어요? 8. 그렇지. 더 있나요? 없지. 그래서 약분하면 2가 되지. 그럼 바로 바꾼다. x는 10의 몇 제곱? 여기 밑에 10이 생각되어 있다, 그지? 10의 2제곱. 그자, 잘하셨어요. 로그 x가 3분의 7이니까 x는 10의 3분의 7. 그렇지. x는 10의 3분의 8제곱이다. 이렇게 나눠도 괜찮아? 조금 바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나? 10의 2 더하기 3분의 2제곱. 이 녀석은 10의 2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바로 바꿀까? 세제곱 루트 10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지. 어때요? 같은 말 맞죠? 네. 어떻게든 하여튼 답은 3개를 다 적으셔야 됩니다. 2022년 EBS 매스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문제 보시면 x집합과 y집합이 있는데 x에서 y로 함수가 되도록 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었네. 이 녀석은 함수를 푸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y는 fx인데 a에 관한 항등식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x 플러스 2 곱 a 더하기 1 마이너스 y 이퀄 0인 거야. a는 모든 실수거든. a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녀석 성립받는. 그 말은 x 플러스 2가 0인 동시에 1 마이너스 y가 0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 동시에 y는 1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는 사실을 내 제자들이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천천히 표현해 볼게요. 정의역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라고 했잖아. 여기서부터 대충 간격은 좀 안 맞아도 이해해 줄 수 있죠? 이 범위부터 이 정도 범위. 그렇구나. 대충 이렇게. 그런데 공역은 뭐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2 이상 9 이하를 벗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좌표를 좀 다시 그릴게요. 이걸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후에 생각을 해보자고. 마이너스 1, 여기가 4가 있고요. 대충 여기가 2가 있고 이 정도 9가 있다 치자. 공역과 정역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함수는 어떤 점을 반드시 한다? 그렇지.
마이너스 2, 1 이 정도를 지난다고. 뭔지 알겠죠? 아,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1차 함수죠. 근데 a는 기울기지. 그럼 요번은 대려 2a 플러스 1이 y 될 편이잖아. 함수 중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최대값은 최소값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니?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될 수 있어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는 될 수 없어요. 틀렸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공역이잖아. 여기가 치역이잖아.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에 대응돼 요 함수값이 치역이잖아. 별을 가지네. 요거 4일 때 치역은 이렇게 하트까지 가잖아. 그러면 별 이상 하트 이하가 되지. 근데 문제가 생겨요. 공역 2 뭐 작지? 벗어나네? 안 되지.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직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만약에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날 수 있을까? 어때요? 이렇게 돼버리면 정역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 지금. 내 이 점을 지나게 좀 했잖아.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 9가 되거든. 어때요? 괜찮지? 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 제일 큰 맥스인 A값. 맥스인 A값은 요즘이 지금 마이너스 2, 1이거든. 그 기울기만 뜨집니다. 1 증가할 때 8 증가하잖아. 그럼 A는 8. 맞아요. 다시 A점과 B점을 지나네. 마이너스 2, 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 9를 지나게 해버리면 그지? 맥스인 A값은 8.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되면 될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마이너스 1일 때 대응된 치역이 요쯤이라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지나야 것 같아요. 최소한 이렇게 지나야 돼. 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요 점은 얼마예요?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1, 2거든. 어때? 이렇게 지나면 요 공격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요까지 딱 닿을 수 있지. 근데 요 점, 여기 있는 D점을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것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실제로 최소인 C 값은 최소인 A 값은 점 C를 지나면 되지. 마이너스 1, 2. 그럼 기울기 A를 계산합니다. X가 1 증가할 때 얼마 증가해? 1 증가하면 되니까 A는 1이겠지. 그럼 검사해 볼게. 요거 A 자리 1을 제외해요. 그럼 Y는 X 플러스 3이 되네. 그럼 여기다 X 자리에 4를 대입해 보세요. Y는 7을 딱 지나잖아. 요 지나는 이 점은 4,7. 검사해 보세요.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면 함수 만족하지? X에서 Y라가 함수이기도 하면서 공역을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지. 근데 이거보다 조금 작다면 어떻게 돼? 요즘 A 값이 1인 경우는 A보다 1인 거 조금 작다. 조금 작아. 기울기가 뭐 0.7이야.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지. 요까지는 괜찮아. 요건 안 되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역이 돼. 그런데 요 사이는 공역이 벗어나지. 맞아요. 공역 범위는 2 이상 9 이하야 되는데 이 범위는 지금 2보다 작잖아. 아셨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안 헷갈립니다는 건. 알겠지?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합을 물었네. 준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최대값 8, 최소값 1. 답은 9가 되는 겁니다. 오류를 찾았습니다. 맥스인 보라색의 직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공역을 벗어나요. 큰 실수했어요. 마이너스 1 때는 딱 되지만 4일 때는 못 돼. 요즘은 지금 공역을 벗어나잖아요. 이거 틀릴 뻔했어요. 그래서 최대는 이게 아니라 이 캡틴 A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요 D점을 지나니까 하면 어때요? 이렇게 지나면 어때? 그러면 정역 만족하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괜찮지? 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니까 다시 점 D 좌표가 지금 4,9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 A를 계산해 볼까? 기울기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1과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X가 6 증가할 때 Y가 8 증가하네.
맞나? 마이너스 2에서 4로 6 증가하잖아. 때 기울기는 y가 1 증가할 1에서 9로 8 증가하잖아. 그러면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네. 맥스인 거 틀렸어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은 3분의 4 플러스 1. 답은 3분의 7인 것 같아요. 맞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최대값은 이 점 D와 점 A를 지나는 이 초록색 직선 기울기가 조금 더 큰. 근데 이건 초록색은 점 E를 지나면서 점 A를 지나는, 맞죠? 그러니까 점 C를 지나는 거죠. AC를 지나는 직선일 때 가장 작지 않나? 질문식 수업입니다. 6번 문제. 집합 X의 원소는 5개예요.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원소의 개수가 2021개 넣을 수도 있겠지. 원리는 똑같게 돼. 자, 그런데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녀석을 만족하게만 하면 돼. 그래서 좀 솔직히 얘기해 줄까? 이걸 보자마자 어설프게 한 친구들은 기함수면 되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 이 녀석만 보고 기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원점 대칭, 엄밀히 따지면 0,0 대칭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수익선 위에 표현하는 게 best of best 풀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대칭? 0,0 대칭.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격차점을 좀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1, 2. 간격이 좀 안 맞아도 괜찮아. 자, 선생님처럼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런 함수 위에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표시해 둘게요. 잘 봐. 같이 해보자, 선생님이랑.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0일 때, 그럼 2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0이어도 괜찮네.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0일 때 1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0이어도 괜찮네. 이거 어떻게? 이건 만족해야 하네. 어때요? 마이너스 2,0일 때 2,0 집어넣어 보세요. 어때? F-2랑 F2가 같네? 반대부 붙인 것도. 이거 내가 상이지 않네? 어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 점일 때 요거이면서 아하, 마이너스 1일 때 만약에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면 1일 때 함수 값은 1이면 되네. 뭔 대칭? 이 0,0의 점 대칭일 수 있네. 아니, 또는 이 점일 때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딱히 공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기준을 잡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조금 빨리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지금 F0은 고정이잖아. 그래서 거기 대응된 함수 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F-1과 같이 적을게. F1 이렇게 적을게. 그 다음 -1을 적을까? 관계없다. F-2 그리고 F2를 적으시면 돼요. 그럼 선택지는 지금 뭐가 있어요? 요렇게 0이죠. 지금 이 그림은 뭔데? 지금 전부 다 4개다. 이렇게 0 가진 거죠. 이해되지? 요 그림은 뭔데? 요건 이 둘은 0으로 고정시킨 거고, 여기다가 -1을 적었고 1을 적은 거지. 이 그림은 뭐지? 끝점을 00 적었고 가운데 이 두 개 녀석을 위치로 바꾼 거지. 요건 1일 때 -1이죠.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그렇지? 천천히 이제 속도 좀 올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점을 이렇게 잡았고, 지금 이거 F-1과 F2가 0이 고정시킨 거야. 0 고정이야. 그럼 이 두 개의 위치 바꾸는 거야. 그러면 -1과 1만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1을 취하면 여기 이걸 댈 수 있잖아. 그죠? 아하, -1 대 2. 2일 때 -2 어때요? 어때, 오지? 지금 이걸 내가 얘기한 건 F-2와 F1을 전부 다 0으로 잡은 거야.
안 적어도 되겠지. 이거 전부 다 0 잡은 겁니다. 네. 자, 이거 말고 더 있나? 아니요. 없지? 네. 다시 이 둘을 같아지게끔 하는 이 둘을 아예 같아지게끔 하는 경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같아지게 하는 게 이제 더 없잖아. 5가지밖에 없지? 근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 녀석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 1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또 5. 그렇지. 요 위처럼 5가지 나오지. 이해되나? 5가지 보자기 노는 거 알겠지? 다 적어주겠지? 그런데 이거 바뀔 수 있잖아. 또 6. 그렇지. 대박. 적어줄까? 한번 해줄까요? 근데 1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다 0인 경우 맞군. 5가지. 맞아요. 그렇지. 스스로 깨칠 때 오래 간단다 기억이. 내가 잘났다고 했잖아. 후다닥 한 3천만을 풀고 넘어가면 너네들 이거 평생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되려 너네한테 임팩트 있게 자극적이게 이걸 내가 너한테 전수해 줄 수만 있다면 평생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경우만 있나? 아니죠. 아니 마이너스 1대 2. 몇 가지? 5가지. 2일 때 마이너스 2. 몇 가지? 총 몇 가지? 25가지가 답이 됩니다. 고등수학 개념원리 하 유리함수 파트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나눠보시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자, 여기 사실 이제 판별식 AD-BC 이퀄 0이라는 게 교육과정은 빠졌어요. 행렬식이라 부르는 파트가 있어요. 원리가 있단다. 이것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 나오냐면, 지금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세요. 이 과정 두 번 안 적는다? 나누면 목은 C분의 A가 나온대. 이렇게 분리하고 저렇게 분리한대. 외우지 마. 안 적어도 되겠죠, 이거? 네. 안 되겠죠? 했다 친다면,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되거든. 좀 크게 한번 봐봐. 이거 한번 보면, 이건 평이동 개념이거든. 좀 크게 한번 보세요. Y는, 잘 봐. 주어는 뭐냐면, 주어는, 보세요. 양변을 지금 C로 나눠버리면, 자, 나눈다? C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C로 나눠버리면, 여기서 그냥, C 묶어내면, 그러니까 X 더하기 뭐가 돼? C분의 D 분의 C분의 BC 빼기 AD 플러스 C분의 A가 되거든. 잘 봐. 이 주어는 뭔데? Y는 CX분의 C분의 BC 빼기 AD 그래프를 평이동한 거지 않나? 어때요? 이 녀석 어떻게 평이동한 거야? X주가 평행하기 얼만큼?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Y주가 평행하기 얼만큼? C분의 A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맞지? 그런데 이거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지? 분자가 0이 되면 돼, 안 돼요? 네. 그리고 C가 0 되면 돼, 안 돼? 이 X의 개수가 0 돼도 안 되잖아. 그래서 0이 되면 안 된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 그럼 꼴이 두 가지인 경우가 있어. 이게 만약에 C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C가 0이 돼버리면 어때요? 1차 함수가 돼버리지 않나? 유리함수가 아니거든.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렇네. 그래서 이런 꼴이 아닐 때 결국은 이런 꼴로 바꾼다는 게 지금 이 꼴이나 이 같은 말이에요. 출발은 이거에 출발하지. 원래는 이거라고. Y는 CX분의 이 분자를 평이동한 거지.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Y축과 평행하게 C분의 A만큼 평이동한 건데 이런 꼴로 바꾼 후에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도의 의미가 없지? 그런데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풀다 보니까 이것도 쌤도 개인적으로는 알아요. 나 정말 많이 풀다 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결국 이건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게 바로 점근선 방정식인 거야. 이건 지금 평행이동 개념이네. 여기 있네. 원래 이 그래프는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런 모양일 거잖아. 근데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해?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평행이동이 되잖아. 그 점근선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옆에다가 경험식이라고 적는 거야. 그리고 점근선의 y좌표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떻게 나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쳐야 돼. 그런데 경험자가 보니까 이 나중에 극한을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극한. 이거 뭐냐면 분모의 x 개수와 분자의 x 개수 비인 거야. 비. x 개수의 비인 거야. 근데 원래는 평이동 개념으로 나와야 돼. 알겠죠? 역시 경험식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점대칭 아니에요? 원래 0,0이 점대칭이었잖아요. 대칭점. 그게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y축과 평행하게 c분의 a만큼 평행이동 되는 거잖아. 그 대칭점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대칭점. O라는 점이 O'이 되는 거예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과정인데 요거 좀 전에 했던 거 비슷하게 노지. 여기 영어로 determinant라는 표현을 씁니다. 판별식을 discriminant라는 표현을 쓰고 얘도 유리식의 행렬의 매트릭스의 판별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학교에 가면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맞아요. 구하는 건 함수로 올리세요.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 이거 두 개의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고 하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방법 1은 유리함수 그래프 역함수 실제로 구해볼게요. 자, 구합니다. 이걸 x에 관해서 풀 거야. 이것도 식으로 말하면 위험한 게 이렇게 하면 이 함수의 원래의 정의역과 치역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복습합니다. 이 정의역은 이 녀석의 정의역은 다시 이 녀석의 정의역은 그렇지. cx 플러스 d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네, 흔히 점근선 방정식이 되는 거죠. 네. 맞나요? c가 0이 아닐 때 점근선 네. 방정식은 마이너스 c분의 d. 맞죠? 이걸 뺀 모든 실수를 우리는 정역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점근선 따라오죠. 오케이. 그럼 치역은 뭘까? 치역은 역시 점근선과 연관이 있어요. C분의 A. 그렇지. c분의 a가 아닌 모든 y 값이죠. 이해되나? 네.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땡큐. 그래서 점근선의 y 값은 c분의 a인데 다시 내가 질문한 건 치역이라 했어요. 그 말은 y 값이 c분의 a가 아닌 모든 실수 r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이걸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에 4번 이론이 되어야 5번 이론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C에 대해 X에 가서 풀어라는 얘기가 안 된다. 알았지요? 네. 시작 전에 이 그림이 머릿속에 대충이라도 떠올라야 돼. 네. 알겠나? 그 대칭점 방정식은 뭐다?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가 대칭점 그러니까 새로운 원점이니까 거예요. 새로운 원점.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알겠나? 네. 그래서 이걸 x에 관해서 풀면 양변의 분모를 곱한 거야. 불링불리 잘라 풀면 아하 얘가 논다고. 산수 좀 생략하자. 네.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x, y 위치를 바꾸세요. 그러면 y는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림 그릴 수 있지.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책이 없는 거. 이거 정의역은 뭔데?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아하 cx-a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네. 그 말은 x는 뭐가 아닌 c분의 a가 아닌 모든 실수네. 똑같네. 역함수 정의는 뭔데? 정역이 치역으로 치역이 정역으로 바뀌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구하기 전에 원래 함수의 정역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인 거야. 그럼 원래 함수 치역이 원래 함수의 정역이 되는 거야. 바뀌는 거지. 역함수 정역 치역이 바뀌는 거야. 그럼 이거 내가 똑같이 물어볼까? 이거 점근선이 뭐야? 라고 점근선의 y값이 뭐야? 라고 묻거든. 분자 분모의 x의 개수비잖아. 그 점근선을 계산한다면 y는 맞아요. c분의 마이너스 t인데 이 녀석은 어라 여기 있네. 그 말은 이 역함수의 치역을 계산한다면 점근선의 y값을 제외한 이 녀석이 아닌 모든 실수 r 아닐까요?
똑같죠.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역함수 구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151쪽입니다. 자, 답지처럼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 원래 함수를 그려. 몇 초? 2초. 2초. 간다. 대칭점. 분모가 0 되는 x값. 마이너스 2. 콤마 분자 분모의 비율 1,3. 1분의 3.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네. 점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일종의 가상의 원점이다. 그래서 x축, y축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구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 그런 후에 그리는 방법은 보세요. 이렇게 1, 3, 4분면을 지날까요? 2, 4, 4분면을 지날. 이것도 판단하는 것도 적당히 대입해 오시면 돼요. 만약에 뭐 편할 대로 대입해도 괜찮아. 0을 집어넣어 볼게. 0은 마이너스 2 오른쪽 여기 있잖아. 0 집어넣어 봐봐. 2분의 7이면 아래점이에요? 윗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진다는 개형만 판단하면 돼. 어디서요? 머릿속에서. 그러놓고 더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거 원함수로 부릅니다. 원함수의 정역을 적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원함수의 치역을 적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이건 개형이다. 그려도 되고,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숨은 의미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원함수를 판단하는 거다. 그런 후에 x와 위치 바꿔. 이게 정역을 치역을 정역으로 바꾼다는 얘기다. 바꿔놓고 시작해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풀이 안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풀을 더 좋아하냐면 그냥 원함수를 정리를 좀 하는 게 더 좋아요. 분자를 분모로 나눠봐봐. 이게 4번 이론이다. 좀 전에 했던 y는 봐봐. x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1 되나? 이렇게 분리하면 뭐가 돼요? 3이 되고 뒤쪽 분리하면 이렇게 되게 돼. 그런 후에 3을 넘겨. y-3은 x 플러스 2분의 1. 이 상태에서 x와 위치 바꿔봐봐. 그래서 x-3은 빠르진 않죠? y 플러스 2분의 1 분자 분모 위치를 바꿔. 그래서 y 플러스 2는 x-3분의 1. 그래서 y는 x-3분의 1 마이너스 2가 답이 되지 않나? 이거 그림 그려볼게. 갑니다. 그림 그려봐. 대칭점, 전방위치가 어떻게 되노? 그렇지. 3,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나죠. 됐나요? 그래서 정의역은 뭔데? 뭐가 아닌? 3이요. 그렇지. 3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뭐가 돼요? 점근선 방식이 y 콜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그린다면 맞죠? 뭐가 아닌?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 연관성이 있나? 원래 정의역이 이거였는데 치역이 이게 돼버리네?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이 돼버리네. 결국 x와 위치 바꾼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내려면 원래 함수 그래프랑 역함수를 그렸을 때 역함수의 그래프 뭐 교점이라든지 좌표 이런 것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심도 있는 수학까지 나오진 않을 건데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결국 그래프지. 질문식 수업입니다. 두 함수 fx. 자, 맞아요. 고정이에요. fx는 어렵지 않아. 그치? gx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물론 합성함수를 그리는 건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 근데 hx의 정보가 없잖아. 그래 힘들어. 라고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되려 준식을 한번 건드려 볼까? h-1은 요 마이너스 1의 의미가 뭔데? 정역이라는 거잖아. 그럼 질문 바꿔볼까? 자, 내 제자들 여기 기억이랑 기억 프라임 잘 봐. 기억 프라임에 읽어봐. 얘를 읽으라면 뭐 어떻게 읽을래? 그렇지. gx를 정의하고 라는 h에 관한 함수. 누가 어떻게 뭐 h 서클 gx를 부르친 분이 있어? 바보지 않나. 이게 정의거든. 바보소리 안 들려면 정의로 풀어라. 네. 알겠지? 네. 그럴 때 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에? gx가 뭐가 되는? 1이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뭐지요? 마이너스 3. 그렇지. 이걸 찾아내셔야 된다.
오, 대박. 그래서 여기 다시 뭐 무슨 말이냐면 엑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순간 이게 G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G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요. 어떤 말인지 알겠나? 그 여기다 뭘 대입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 F 마이너스 1은 아니 뭐 누가 마이너스 1이래? 아 마이너스 3. 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중에 어딜 대입해야 돼? 위. 그렇지 위잖아요. 아 그렇네. 계산하면 뭔데? F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으면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 답은 마이너스 8. 그래서 이어서 마저 풀면 요 니은에 대한 집중을 좀 하세요. 자, 이건 보세요. 이게 니은에 H3이라는 건 정역이 3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정역이 3이 된다는 건 GX 왜 기억 프라임에 보이지? 네. 기억 프라임의 좌변을 읽으면 정역을 GX로 하는 H에 관한 함수라 불렀으니까 그 GX가 뭐가 되는? 3이 되는. 이 녀석이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이 되는 X 값이 뭐지? 1. 1이란 얘기지. X를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요 식에다가 X를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은 G1이 될 것이고 G1은 3이 되잖아. 그럼 H3이 나오네. 그렇네. 그럼 H3이라는 것은 F1과 같네. F1은 위, 아래 중에 어딜 대입하면 돼요? 아래. 그렇지. 아래쪽에 대입하면 돼요. 답은 4. 그래서 준식은 두 개 합을 물었네. 답은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필수의 8번 문제입니다. 108쪽, 111쪽이네. 함수의 개수를 물었어요. 함수의 정의를 더 아는 게 중요해요. 함수라면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표현되는 건 무조건 함수입니다. 정역을 x, 공역을 y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지? 근데 함수 정의는 뭐지? 한글로 바꾸면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정역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또 x가 하나일 때 y 값을 꼭 하나만 가져야 돼요. 두 개 이상 가지면 안 돼요. 그럼 함수가 안 되고 도형이 돼버리게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D 이걸 처음에는 적으세요. 나중에는 암산 될 때까지는 연습하세요. 자, 이 그림 놓고 시작할까? 자, 이게 툴이다. 이 툴을 이용해서 적다 보면 규칙이 나와요. 갑니다. 자, 정역 A는 자 기준점 A를 잡을 거야. 0으로 고정시킬 수 있죠. 맞아요? A가 0으로 고정됐다? 그럼 B가 갈 수 있는 건 어디로 가요? 0이나 1이나 2로 가도 괜찮고 3으로 가도 괜찮잖아. 그럼 이렇게 고정시킬 거야? 그럼 C가 갈 수 있는 건 어떤 거지? 그 똑같이 0, 1, 2, 3 네 가지 케이스를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D는요? 저 A가 0, B가 0, C가 0으로 고정됐을 때 D가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또 마찬가지예요. 0, 1, 2, 3 몇 가지? 그렇지?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그럼 C가 1로 갔을 때 또 D는 네 가지 나오지. 요 경우도 마찬가지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네. 자, 이거 읽어낸다면 A가 0, B가 0, C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16가지 나오죠.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A가 0으로 갔을 때 B가 1로 갈 수 있잖아. 그 똑같은 프로세스를 취하면 요 경우는 몇 가지다? 16가지. 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경우도 마찬가지네. 4의 4제곱짜리가 몇 개 있어? 네. 그렇지? 그래서 이걸 4제곱 곱하기 4. 그래서 4세제곱이 되네. 네. 64. 64. 이거 말고 이렇게 써. 왜 x는 이유가 있단다? 아니 그럼 애가 0으로만 가나? 아니죠. 애가 1로 갔을 때 2로도 갈 수 있고 3으로 갈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 녀석이 각각 4의 4제곱 마리가 있네요. 합법식이네. 그래서 결국 4세제곱이 몇 개 있어? 4개 있네. 이걸 4의 4제곱이라고 부르고 공식을 만들어 볼까? 4 파이 4라고 배우게 됩니다. 파이요. 네, 아직 몰랐습니다. 초코파이 아니고요. 이렇게 파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공식일까?
내가 잘났다고 이것만 먼저 가르치면 과연 내 제자들이 이걸 스스로 깨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번 1대1 대응도 나랑 같이 한번 해볼까? 1대1 대응 오래 수능에 나옵니다. 1대1 대응의 정의는? 정의요. 그렇지, 잘했어요. 공력 호치. 1대1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다를 때 대응된 치역이 다른 겁니다. 어제 우리 고3들이랑 했거든. 잘 봐. 그러면 동시에 공역 캡틴 Y와 치역 fx 바 x가 캡틴 x의 원소일 때 치역과 공력이 같다는 얘기지. 공력과 치역이 같은 전문용어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미적분 연결시켜 드릴게요. 미분할 연결을 또 할 겁니다. 이거 그래? 그럼 1대1 대응이려면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면 돼요. 갑니다. A가 0으로 고정시켰어. 그럼 B가 갈 수 있는 건? 그렇지, 0 안 되지. 1, 2, 3 따라오죠? 요 과정 그대로 하면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0, B가 1로 고정됐어. 그럼 C가 갈 수 있는 건 2, 3이 되겠네. 그럼 D가 갈 수 있는 건 뭔데? 3밖에 안 되고 이 녀석은요? 2밖에 안 되네. 그래서 이건 A가 0, B가 1로 고정됐을 때 나올 수 있는 1대1 대형 대수는 몇 마리? 2마리. 맞나요? 그래? 그러면 A가 0으로 갔어. 그럼 B가 2로 갔을 때 몇 마리 나오지요? 또 2마리 나오네. 요 녀석도 2마리 나오네. 전부 다 몇 마리? 2곱 3마리 나오네. 그런데 A가 0으로만 가나? 아니죠. 1로, 2로, 3으로 갈 수 있네. A가 1로 갔을 때 몇 마리? 2곱 3마리. 얘도 2곱 3마리. 얘도 2곱 3마리가 합법칙이네. 법칙이 더 중요하다.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때 더합니다. 영향을 줄 수 없죠. 전문용어로 배반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곱 3마리가 4번 있네. 이 녀석을 줄여서 4P 3이네. 네. 공식 만들어 볼까? 공역 4개의 공역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이건 4P 3 아니구나. 4P 그냥 4P 4네요.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네요. 4개의 치역에서 0, 1, 2, 3을 잘 봐.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 이 보라색 과정을 잘 보세요. A, B, C, D를 적어 놓고 거기에 0, 1, 2, 3을 순전하는 거와 똑같지 않나요? 어때? 이해되나?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죠. 물론 공식으로 만드는 건 중요한데 나의 목적은 너네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론 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스스로 적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특별한 공식 썼나? 나도 오랜만에 유도했거든 이거. 와, 1대1 대응이 준열이네.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진짜 외우지 않아요. 할 때만 잠깐 맞네. 나도 깜짝 놀라요. 와, 이게 순열이네. 알겠지? 네. 스스로 깨쳐보세요. 그럴 때 효율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알았지?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배워라. 상수함수 이렇게 마찬가지죠. 간단하죠, 이 녀석은. 그럼 모든 정의역이 0으로 갈 수 있네. 왜? 상수함수 정의가 뭐라고? 적어보세요. 상수함수 정의는 물 한글로 바꾸면 치역이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갔는데 나는 수학하는 사람입니다. 치역은 뭐지? 어떻게 써보여? 상수함수. 그렇지. 그렇죠. fx가 상수 c인 캡틴 x에서 캡틴 y라고 하는 함수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그 함수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한글로 치역이 한 개 이래 하지 말라고요. 수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수능에 이 초록색 표현이 나온다고요. 수능에 이거 안 배운 게 나옵니다. 멀리 보자고. 시야가 좁아지면 보기 중요합니다. 알았지? 네. 그래서 개수는 4개죠. 설명 안 되겠죠?